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요. 요즘 IT 업계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의 반출 문제입니다. 네, 이게 구글에 이어서 애플까지 반출 요청을 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게 1천, 5천 축척 지도 데이터잖아요. 네, 아주 상세한 지도죠. 맞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뭐랄까 자율주행차나 증강현실 같은 미래 기술에는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아, 그 정도가 되어야 차선이나 뭐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파악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야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니까요. 근데 이게 또 아시다시피 국가안보시설 노출 우려가 크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네. 그리고 또 국내 플랫폼 기업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산업적인 측면도 있어서 정보 결정이 정말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애플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애플이 6월 16일에 국토지리정보원에 다시 그 1.5천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작년에도 한번 했었죠. 네, 2023년 2월이요. 그때도 똑같은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는 정부가 안보 영향을 고려해서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마침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 필요성이 계속 나오는 시점이랑 맞물려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통상 이슈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구글 요청 때랑 비교해서 애플이 이번에 제시한 조건들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게 좀 핵심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첫 번째는요. 애플은 구글과 다르게 국내에 데이터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아, 서버를 한국에 둔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도 데이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보안시설 노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요. 서버가 국내에 있으면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좀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요? 두 번째는 그 민감한 보안시설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네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정부 요구에 따라서 보안시설 위치를 그냥 흐리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위장 처리도 하고요. 또 해상도를 낮춰서 잘 안 보이게 하는 저해상도 처리도 하거든요. 세 가지 방식이군요. 블러, 위장, 저해상도. 네. 근데 과거에 정부가 구글한테 이 세 가지를 다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구글은 기술적으로 블러 처리만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아,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애플은 그 세 가지 보안 처리 방식을 전부 다 한국의 규정이나 여건에 맞춰서 수용하겠다. 이런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오, 그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네. 심지어 사용할 지도 데이터도 정부 데이터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SK 티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신청했거든요. SK 티맵 데이터를 쓴다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애플이 확실히 구글과는 좀 다른 전략을 쓰는 것 같네요. 그러면 먼저 요청했던 구글 쪽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글 역시 애플처럼 똑같이 1.5천 축적 지도 데이터 반출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정부가 지난 5월에 구글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한번 미뤘어요.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거든요. 아, 연장을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11일까지는 구글 요청에 대해서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애플 거는요? 애플 거는 이제 신청일로부터 60일이 기본 처리 기한이니까 9월 8일까지 답변 시한이 주어지는 거죠.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와, 이거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깊어지겠는데요. 양쪽에 고려할 게 너무 많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니 뭐니 해도 국가안보시설 노출 우려, 이게 여전히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최우선이겠죠. 네. 근데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미국의 통상정책 총괄하는 곳인데 네네. 거기서 한국의 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조치를 일종의 무역 장벽이라고 공식 보고서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아, 무역 장벽으로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업 요청을 넘어서서 미국과의 통상관계, 더 나아가면 뭐 관세 협상 같은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고민거리는 만약에 구글이나 애플 요청을 들어주게 되면 그 파급 효과인데요.
파급 효과라면 다른 기업들도 요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BMW나 가민처럼 자율주행이나 정밀지도 기술이 필요한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도 똑같이 데이터 달라. 이렇게 연달아 요청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세금으로 만든 아주 비싼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 기업들 사업 잘 되라고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지도 기반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산업계의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 기술 발전이랑 국제적인 요구는 받아들여야 하고 동시에 우리 안보도 지켜야 하고 또 국내 산업 생태계도 보호해야 하는 정말 여러 겹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군요. 이 점을 저희 청취자분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산업부, 관련 부처들이 다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애플과 구글이 제시한 조건도 다르고 또 심사 마감 시한도 다른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환경이나 산업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정말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정부의 결정과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